일단 그 물리학자들한테 무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납득시키려면은 그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측정한다는 뜻은 그것과 관련된 물리량이 먼저 정의가 돼야 되고 그 정의된 물리량이 객관적인 방법으로, 즉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측정이 돼야지만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의식을 측정할 수 있나? 이제 이런 질문을 저는 하게 돼요. 의식을 측정한다면 어떤 양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량화한 숫자는 어떤 단위를 가져야 되고,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냥 의식이 있다라고 할 것이 할 때 그것이 과연 존재인가 아니면 그냥 개념인가 느낌인가? 근데 이제 김상욱, 유시민, 조수진 이렇게 앉혀놓고 심박 측정기하고 막 다탈아요. 너 어제 도둑질했지? 라고 했을 때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질했다 그러면 화나잖아요. 그럼 심박수가 올라간다든가 혈압이 어떻게 변화한다든가 이런 지표로 나타날 수 있으면 그 어떤 도덕관념이나 자의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심박수를 통해서 의식의 존재를 이게 사실 거짓말 탐지기 원리죠. 네. 거짓말 탐지기가 여기 손에 땀이 나는가, 심장이 뛰는 게 변화하는가를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의 정도로 이제 측정하죠. 그건 심박수가 늘어났다는 거지 그것이 의식의 존재를 입증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심박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을 가한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정보가 그 수용자의 내면에서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이 몸의 어떤 지표 변화, 신진대사의 지표 변화로 나타난다. 이러면 뭔가 있다고 할 수 있죠, 우리가 보통. 이게 존재한다는 것 말의 의미를 제가 자의식은 존재하잖아요. 라고 말할 때 김상욱 보고 너 유시민이지? 이러면 나 김상욱인데?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김상욱이다. 라는 의식이요. 그것이 김상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의 내면에 우리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무조건적 반응과 다르다는 뜻인가요? 그러니까 동물도 할 수 있는 반응들이 있잖아요. 물론 이제 말을 해서 알아듣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동물들도 신체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동물이나 뭐 다른 심지어 곤충이나 다른 동물 보고 너 어제 도둑질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언어는 동물한테 먹히진 않으니까 다른 방식의 자극을 줬을 때 뭔가 반응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의식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동물, 곤충 하다못해 그 초창기 뇌를 연구했던 달팽이라든가 그런 것들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거든요. 어제 제가 밤에 야식으로 라면을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. 뇌가 돌아가니까 뇌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원하고 소금을 원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게 먹고 싶겠구나 이해를 했는데 다른 의식이 생기더라고요. 아 이게 내일 방송 촬영인데 먹으면 얼굴이 부을 텐데 잘 나오려면 먹으면 안 되지.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뇌라는 물질이 원하는 건 지금 이 탄수화물, 짠 탄수화물이잖아요. 근데 어떻게 그걸 뛰어넘어서 내 몸에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뇌가 그래도 먹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냐는 거죠. 그런 의지라는 게 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건가요? 일단 그거는 근데 일단 진화론적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참지 않고 먹었다가 얼굴이 부어서 화면에 잘못 나가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은 나한테 안 좋아질 테니까 그런 장기적인 예측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단기적으로 먹고 싶지만 먹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그건 역시 사실 내가 먹으려는 그 어떤 욕망만큼이나 더 큰 의미에서의 욕망의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참 물리학자하고 대화하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.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의 정의, 데피니션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의식은 인간한테만 있나? 아닌데 동물도 있는 것 같아. 영장류 동물이나 이런 어떤 감정, 어떤 자기에 대한 인식. 예를 들어서 뭐 침팬지한테 거울을 계속 보여준다든가 그러면 그 거울 속에 비친 상을 자기 자신으로 인지하는가 이런 실험들이 나오잖아요. 보면 심지어 인간의 그 학습에 대한 그 메커니즘, 결국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 결국 신경의 시냅스가 강화되는 거인데 그 연구는 영장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달팽이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. 아, 초기에 그 에릭 켄달이 학습의 원리를 달팽이를 가지고 연구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에 수많은 주변 동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. 달팽이로 인간 뇌를 연구하냐고? 아니 학습의 원리, 학습이란 건 최소한 뭐
동물은 포유류는 돼야지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무슨 달팽이 가지고 하냐? 근데 달팽이로 하면 좋은 점이 이제 신경이 크고 잘 보이고 몇 개 안 되고 완전히 제어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달팽이도 학습을 해요. 달팽이가 있을 때 여기 물이 옆에 이제 파도가 치잖아요. 그러면 파도가 확 치면은 얘가 몸을 움츠려요. 물이 확 들어오면은. 그랬다가 다시 커지죠.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가 주기적으로 파도가 치는 곳이면 얘는 쓸데없이 계속 움츠렸다 폈다 이러면 에너지 낭비잖아요. 그렇죠. 처음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일정 시간 동안 계속 파도가 치면 나중엔 얘가 여기에 어댑트가 돼가지고 파도가 쳐도 가만히 있어요. 아, 별로 해롭지 않다 이래가지고. 해롭지 않다고 판단한 거겠죠. 이게 의식일까요? 이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의식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는 없을 거고 여기 전문가가 나도 쉽지 않을 텐데 저는 항상 불편했던 게 의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일단 자명하다고 하고 시작해요. 자명하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그냥 그것이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건데 느낌이 있는 건 저도 동의해요. 저도 그 느낌이 있으니까 의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것이 하지만 의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 반사에 불과한 것이 정교하게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한 무조건 반사일 수 있잖아요. 이게 과학자의 태도군요.